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어, 음, 올해는 사실 장마가 너무 늦게 시작해서 아직 한여름 같은 느낌이 좀 들진 않는데 어쨌든 벌써 8월이 됐어요. 맞아요. 저는 여름 안에 8월 안에 끝내야 되는 책의 원고가 있어서 요즘 열심히 좀 쫓기듯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네. 그런지 좋아하던 여름이지만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 아쉬운 느낌입니다. 음, 녹음일 기준으로 다음 주부터는 장마가 끝나고 샌님이 좋아하는 그 진짜 쨍하고 더운 날씨가 한 달 정도 이어진다 그래 가지고 아 샌님이 음.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군요. 그래도 글을 쓰면서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도 갖기를 바라며 저는 드디어 방학을 했습니다. 오. 음. 그치만 똑같이 네 출근을 하고 있고요. 퇴근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학기 전과 다른 점은 학교에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 동료들과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점. 네. 음. 그 정도 다르고 저는 이제 '아 야근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점이 괜찮네요. 좋네요. 음. 그래서 충분히 방학 안 같지만 출퇴근하고 있지만 방학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 음 좋네요. 어쨌든 뭐라도 조금 여유가 생기는 그런 시기는 다 반가운 법이니까요. 그럼요. 음. 저는 이 방학이 많이들 시작된 요즘 여가보다 일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음. 그럼에도 좀 시간이 나면 밥을 먹을 때든 뭐 이렇게 틈틈이 챙겨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음. EBS에서 방송한 작품입니다. 음. 조금 독특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EBS가 교육방송이다 보니까 공부랑 관련된 것만 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작품은 EBS에서 제작했지만 넷플릭스랑 웨이브에서도 볼 수 있는 거여서 저도 OTT에서 보게 됐습니다. 음. 요 프로그램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EBS의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입니다. 음.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날을 기준으로 마지막 회가 불과 딱 며칠 전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좀 연재 중이거나 방영 중인 것들을 기다리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완전히 다 나왔으니까 쉽게 정주행하실 수 있어서 딱 맞춰서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음. 뭔가 과학적으로 생존하는 리얼리티라고 하니까 마션 영화 혹은 책 생각도 나고 음. 과학이라고 하면은 저도 또 이제 나름 전공하고 관련되어 있는 얘기여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음. 에피타이저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오늘 에피타이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메뉴는 피자예요. 오. 음. 프로그램 안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지만 이 프로그램의 생존 미션 살아남아라라고 하는 이 생존 미션의 배경이 되는 연구 시설이 있어요. 근데 이 음. 연구 시설에서 30년 전에 실제로 그 시설 안에 살았던 과학자들이 그 안에서 이제 생존을 위해 밀을 재배해서 그 밀로 피자를 만들어 먹었다라는 얘기가 등장하거든요, 프로그램에서. 음. 어. 이 연구시설이 외부랑 차단되어 있는 공간이라 자급자족을 다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어서 진짜 오래 걸려서 만든 피자 한 판을 먹은 거죠. 음. 그래서 커피도 진짜 오래 걸려서 이제 식물을 키워서 먹어야 되는 그런 어. 상황이고요. 근데 피자가 사실 어. 지금 저희한테는 엄청 흔한 음식이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당장 어제도 먹었는데 피자를. 근데 음. 그 안에 사실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들어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도 하고, 아니 사실 생각해 보면 모를 수 없는데 알고 있는데 '신경 쓰지 그렇죠. 않는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할 음. 수 없다가 맞겠죠. 예. 음. 네. 쉽게 배달시킬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음. 냉동실에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이런 게 음. 피자이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서 가져왔어요, 피자를. 음음. 그 피자를 실제로 만든다라고 치면 그 피자의 기지가 되는 밀만 해도 꼬박 1 음.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작물이잖아요. 그쵸. 뭐 토마토 소스를 바른다고 하면 그 토마토도 1년 가까이 걸려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음. 그런데 이제 그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먹었던 피자의 맛을 잊지 못한다면 그걸 감수하고 '그래 밀 한번 재배해 볼까? 토마토 한번 재배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음. 미국인한테는 확실히 피자가 소울푸드라고 얘기하면 맞나? 그 너무 당연한 음식이잖아요. 저희한테 약간 그렇죠. 김치찌개처럼. 음. 그래서 '아 그래. 그런 게 충분히 먹고 싶어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뭔가 확실히 가장 익숙한 것부터 없으면 소중함을 느끼는 법인가 봐요. 음. 그럴 음.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음. 어쨌든 다 작물이니까 6 개월 음. 안으로는 대부분 다 수확이 되고, 또 음. 생각해 보면 꼭 피자가 아니더라도 토마토 같은 채소나 빵을 위한 밀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작물이긴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마 해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여기 피자에 곁들이는 술은 캔맥주인데요. 음. 어 '맥주 어떻게 만들어 먹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뭐 음. 만들어서 먹은 건 아니고 이 프로그램 음. 안에서 최후의 인류에서 나온 장면이, 그 첫 회에 미션으로 "사막에서 깨끗한 물을 얻어라."라는 미션이 있었는데, 그 미션이 음. 끝나고 보상으로 멤버들이 랜덤 박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음. 근데 이제 "랜덤 박스 열어보자." 해서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캔맥주 한 캔이 딱 있는 거예요. 아. 아. 멤버는 7 명인데 딱 한 캔의 어. 캔맥주. 어. 어. 근데 진짜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아 음. 세상에. 예, 피자만큼이나 진짜 흔한데 또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는 정말 귀한 피자와 캔맥주를 오늘 에피타이저로 음. 선택했습니다. 음. 어 실제로 사실 저는 그 보통 많이들 하는 "죽기 전에 딱 하나만 먹을 수 있으면 뭐 먹을래?"라고 할 때 제가 보통 생각하는 메뉴가 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저는 음. 최고에 어울리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아. 진짜 상상만 해도 최고 꿀맛 맥주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꿀맛의 맥주라고 하면 뭔가 달리고 난 후에 생맥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음. 근데 그런 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겠죠. 물도 없는 음. 상황에서 물을 만들어낸 것도 엄청난 되게 희열이었을 것 같은데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맥주다? 진짜 저는 도파민이 진짜 팡 터져서 기절했을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네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고 그 또 7 명이 한 캔이니까 한 모금씩 정도밖에 음. 못 마셨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한 모금이 얼마나 맛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피맥이라고 하는 게 유구한 역사가 있는 그 잘 어울리는 짝꿍이잖아요. 그래서 음. 오늘 에피타이저와 곁들이는 술의 조합 아주 훌륭합니다. 음. 좋습니다. 그럼 메인으로 이 프로그램 최후의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얼마 전에 하나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은 음. 아직 본 적이 없다고 하셨었어요. 혹시 그 이후에 보신 음. 적이 있나요? 음. 죄송합니다. 제가 방학이라고 약간 공적인 일이 좀 줄어들었긴 한데 그만큼 좀 사가 좀 바빴어 가지고 볼 시간이 없었다는 핑계를 좀 대보는데 핑계겠죠? 네. 근데 저 이런 머리 써야 하는 서바이벌 이런 거 좋아하는데 게다가
저 전공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전공과 관련이 굉장히 깊을 거잖아요, 딱 봐도. 음. 근데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왜 못 봤나.' 참 스스로 너무 '이 대화를 하기 전에 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봤으면 제가 더 오늘 재밌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녹음하기 음. 전에 뭐 쇼츠라든지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조금 벼락치기를 몇 타 해 한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대신 저는 이 출연하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익숙한 분들이어서 그나마 조금 그게 좀 다행인 점인 것 같아요. 음. 음.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음. 출연자분들. 음. 저는 이게 사실 EBS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되게 익숙하게 "다음에 뭐 한대."라는 정보를 얻기가 좀 쉽지는 않은 편인데, 이 맞아요. 프로그램을 알게 된 계기가 좀 독특했어요. 제가 토크토랑에서 정말 너무 많이 얘기했던, 음. 10 개도 안 되는 저의 유튜브 구독 채널 중에 하나를 늘 차지하고 있는 닥터 프렌즈 채널에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아 네네. 거기 선생님도 나오시죠? 네. 그 이비인후과 음. 전문의였고 지금은 이제 소설을 쓰고 계시는 이낙준 선생님이 요 최후의 인류에 나오는데, 음. 그분이 같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화학자 장홍재 교수랑 같이 이 프로그램 리뷰를 올렸어요. 지금 계속 꾸준히 아. 올리고 있는데, 저는 1 회차 리뷰를 보고 '어 뭐야 너무 재밌겠는데.' 해서 바로 보게 됐습니다. 음. 근데 사실 뭐 지금 얘기한 두 분만 보면 뭔가 '과학에 어쨌든 얽혀 있는 분들만 다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음. 들겠지만, 그런 건 아니었고, 배우 유승호 님이나 뭐 가수 비비, 개그우먼 이은지 님 같은 분들도 출연을 했었고, 뭐 음. 뇌과학자인 장동선 교수랑 나사에서 일했다는 지구과학자 김한결 박사까지 총 7 명이 등장했어요. 음. 사실 전문가들만 좀 있었으면 '다큐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재미를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음. 엔터테이너들이 좀 섞여 있으니까 '아 음. 예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볍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어. 그 배우나 뭐 이렇게 연예인분들이 나오신 분들도 다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음. 유승호 님은 워낙 이게 아무래도 환경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음. 원래부터도 되게 환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음. 뭐 그래서 "캐스팅된 것 같다."라고 스스로 얘기하시는 걸 들었고, 비비는 이 PD님 혹은 작가님이 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누군가를 섭외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누구 섭외할까요?" 이렇게 서울대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었대요. 음. 그래서 뭔가 다들 연예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네, 벼락치기에서 봤습니다. 네. 음. 맞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 딱 예고 영상을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있어?' 그런 생각을 사실 어. 했거든요. 어. 약간 흐름을 깰 것 같기도 하고 몰입을 깰 것 같기도 음. 하고. 근데 어쨌든 뭔가 되게 기여하는 부분들이 다 서로 다른 포인트에서 있어 가지고 좀 음. 재밌었고, 이 최후의 인류라는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말하면 인류가 지구에서 이제 멸종을 앞둔, 거의 모든 인류가 다 사라 죽게 된 그 근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아주 멀지 않은 수십 년 음. 이내의 미래에서 이 몇 안 남은 선정된 최후의 인류가 너희들이다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생존 자체가 음. 미션인 거죠. 음. 어. 확 이 라인업이 되게 요새 핫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되게 저는 흥미를 좀 끌었는데요. 이게 음. 이름만 들어도 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낙준 님, 장홍재 교수님, 장동선 님은 과학자들인데, 실은 과학자 중에서 네임드,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많이 이름을 아는 네임드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실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음. 이 세 분은 아마 일반인 분들도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이들
이렇게 보셨을 익숙한 이름들이어 가지고 뭔가 게다가 한 입담하시는 분들이기도 해 가지고 다들 뭔가 이게 너무 EBS 하는 거지만 너무 학문적이지 않게 너무 심각하지 않게 뭔가 '이 프로그램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저 1화 하이라이트 보는데 처음 등장할 때 무슨 거적대기 같은 걸 뒤집어 쓴 음.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되게 '당연히 그런 거 할 사람은 예능인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은지 님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장홍재 맞아요.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길리슈트를 입고 왔죠. 무슨 수트요? 길리슈트. 그게 뭐예요? 그 이상한 풀떼기 같은 거 붙어 있는 아. 거. 아 그게 뭔가 생존을 위한 수트군요. 그 생존 그 게임에서도 그 많이 나오던 것 같던데요. 아. 배틀그라운드의 길리슈트. 아. 아 그런 아 네. 뭐 아무튼 풀같이 위장하는 그런 네. 수트였는데 위장. 네. 근데 저는 이분이 그 전공 관련으로만 이렇게 책에서 뵙고 전공 어떤 프로젝트 굉장히 큰 프로젝트 하셔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름으로 뵙고 막 이런 분이셔서 되게 약간 어. 저 안에 있던 로망이 약간 와장창 네네 어. 깨졌다거나 네 해야 되나. 음. 그리고 뭐 분야도 되게 골고루 잘 섞어 놨고요. 그리고 어 연예인분들의 활약이 실은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더 돋보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음. 학문적 지식이 높은 사람들보다 이런 서바이벌에서는 그 뭔가 임기응변에 능하고 뭔가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잘 살아남는 걸 봐서 뭔가 '연예인 분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좀 라인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실은 이렇게 서바이벌로 살아남아야 되는 예능들이 많이 있죠. 요즘 피해 게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핫하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 음. 프로그램이 유독 샌님의 흥미를 끌 만한 좀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에 딱 꽂혔던 이유는 공간적인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음. 그냥 서바이벌 말고 그러니까 "1 등 하면 음. 상금 줄게." 이런 서바이벌 말고 음. 어쨌든 생존이라는 그리고 한정된 공간이라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니까 음. 그게 쪼끔 재밌어 보였고 뭐 사실 생존 미션도 공간이 제약된 것도 예능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뭐 무인도에 가둬 놓고 "알아서 살아나와라."고 하든지. 음. 근데 그것보다 이 최후의 인류가 좀 재밌었던 건 실제로 예전에 과학 연구 시설이었던 곳을 이제 촬영 배경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음. 저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어 맞아요. 미국의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에 바이오스피어 2라는 곳이 있대요. 음. 근데 여기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인류의 화성 이주 가능성을 미리 테스트를 좀 해 보기 위해서 외부와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고 자급자족으로 그 안에서만 생존이 가능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91 년도에 조성된 인공적인 폐쇄 생태계라고 하더라고요. 음.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에다가 정말 다양한 환경들을 조성해 놓은 건데 실제로 91 년에 그 과학자 8 명이 들어가서 2년 20 시간인가 그 정도를 생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되게 뭐 '얼마 안 산 거 아닌가.' 싶겠지만 사실 그 2 년도 한 절반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산소 농도가 엄청 떨어져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아. 아 폐쇄니까. 네. 폐쇄라서 음. 사실 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 놓고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투입을 했는데 이제 예상치 어. 못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식물이 썩거나 하면서 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든지 약간 이런 아. 이슈들이 계속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안에는 어쨌든 폐쇄형으로 지구랑 가장 비슷한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놨어야 됐다 보니까 막 바다도 있고 안에 사막, 열대우림 이런 다양한 지구의 지형들을 좀 곳곳에 만들어 놓고 기후대가 이제 공간을 옮기면 기후대가 아예 바뀌어 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다 만들어져 있었다고 어. 합니다. 그게 이 프로그램의 계속
나오거든요, 미션을 수행을 하다 보면. 음.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공간이 그리고 그런 엄청난 실험이 있었다라는 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되게 음. 신기했고 중간중간에 편집을 통해서 그 당시 실험했던 과학자들의 영상들이 막 나와서 되게 이 음. 프로젝트 자체도 너무 흥미로웠어요. 음. 어 처음 들었을 때 뭔가 되게 '마션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마션의 그 상황이네요. 음. 어 뭔가 바다나 사막, 열대우림 이런 지형이 있다고 하니까 규모도 진짜 컸을 것 같고 확실히 다른 여타 서바이벌과는 성격이 완전 달랐을 것 같아요. 음. 그쵸. 이게 저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점점 관심이 생겨서 바이오스피어 2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막 찾아보는데 너무 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안에 미션에서도 막 소개가 되지만 이게 사막 한가운데니까 엄청 더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안에 공기 다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면 햇빛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니까 유리로 되어 그렇죠. 있는데 안에 공기가 팽창하면서 유리가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막 그걸 아. 해결해야 되고 막 요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어. 아 정말,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정말 끊임없이 나오겠군요. 네네. 그래서 어. 이 바이오스피어 2에서 생존하는 것들이 이제 첫 회에는 사막에서 물을 구해서 자신들의 생존 가능성을 증명해라. 그러면 이제 이 연구 기지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좌표를 알려주겠다. 이게 1화의 미션이었는데 2화부터는 이제 음. 연구시설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다른 미션들을 수행을 해요. 근데 이게 회차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한 40분 정도 돼 가지고 뭐 밥 먹을 음. 때나 쉬면서 잠깐 보기가 좋아서 꾸준히 좀 봤는데 막 어떤 회차에서는 그 기압 조절이 고장 나서 아까 말했던 아. 것처럼 이제 기지가 폭발할 수 있다. 아. 아. 그래서 그 기지의 폐 역할을 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걸 찾아 가지고 고쳐야 된다. 막 요런 회차도 있었고 뭐 온도 어. 상승 때문에 이제 지구의 모든 산호가 멸종되게 됐다. 그래서 바다의 산호를 살려라. 뭐 요런 미션들도 있었고요. 어. 근데 이게 미션을 줄 때 굉장히 불친절하게 주는데 이게 미션을 어. 해결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좀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게 해 주고 또 아. 끝나고 다시 이제 휴게 공간으로 돌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이 미션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 상에서의 인류가 멸종을 앞두고 있게 된 거구나.' 막 요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는 게 프로그램의 매력이었던 것 오. 같아요. 오. 뭔가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되는 건가요? 그 안 좋은 영향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형태로 아. 보통 제시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음. 뭔가 흥미롭네요. 재미있어요. 확실히 다른 서바이벌이랑 완전 다르구나 싶어요. 어 저는 오늘 꼭 보면서 저는 실은 하이라이트 보면서도 '어 재밌겠다.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음. 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음. 또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미션은 그 외부와 교류를 할 수 없는 기지 안에서 완벽한 한 끼를 만들으라고 하는 미션이 있었어요. 음. 네 이제 7 명을 3 팀으로 나눠서 경쟁을 하면 이제 1등 팀에게 거기 이제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을 1등 팀에게 주겠다라는 방식이었는데 음. 이게 독자적인 생태계라고 했잖아요. 음. 30년 전에는 아까 피자 얘기한 것처럼 농사를 다 지었더라고요. 막 닭도 음. 키우고 다른 음. 동물도 키우고. 닭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거는 아마 처음에 노아의 망주처럼 아. 아마 처음에 이제 데려가 아. 들어가서 그렇게 아하. 했겠죠. 네. 어. 이번에는 뭐 촬영을 위해 막 닭을 키우거나 이런 미션은 없었는데 근데 음. 준비된 식물이 밭에 쪼끔 있었어요. 이제 아마 남겨 음. 두었을 그런 식물들이 좀 있어서 물론 굉장히 제한적인 재료들이었는데 그 최후의 인류 멤버들이 생각하는 이 미션에서의 완벽한 한 끼라는 게 각 팀이 다 다른 게 저는 좀 재밌었습니다. 어.
하나님은 완벽한 한 끼가 어떤 한 끼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생존이 걸려 있는 특수한 상황인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완벽한 한 끼라고 하면 필요한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할 수 있는 식사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탄단지를 우선 챙겨야지. 그중에서도 이제 주 에너지원이니까 '탄수화물을 반드시 챙겨야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음. 뭐 작물들이 있고 이러니까 탄수화물 정도는 좀 쉽게 그나마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어 양도 최대한 많이 내가 지금 먹을 수 있을 음. 만큼 많이 이게 완벽한 한 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맞아. 책 님은요? 어 저도 사실 처음에는 영양을 생각했어요, 탄단지. 근데 음. 이게 문제가 이 폐쇄 환경에서는 저희가 사실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제일 취하기 어려운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서 단백질을 어떻게 구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어. 근데 이제 스포 방지를 위해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음. 그걸 하나님이나 저의 첫 생각처럼 영양 탄단지 균형 이거에 집중해서 '그게 완벽한 한 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음. '그래도 맛이다. 어차피 최후가 된 마당에.' 일 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생존을 해야 되니까 '지속 가능하게 계속 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 있어서 이게 그 완벽에 대한 기준도 되게 다르구나. 그리고 이게 음. 극한의 생존에 가면 되게 더 심하게 다르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보면서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 맞아요. 그 실제로 마션에서도 막 남은 날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정말 정해진 음. 양만 먹으면서 살아남잖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지속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요건 중에 하나겠네요. 그쵸. 맞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27 일을 살고 내가 죽는 것과 한 음. 7 일을 즐겁게 살고 죽는 것 중에 그 가치 판단이 다를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맞아요, 사람은.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막 이 프로그램이 되게 '인간이 지구에 굉장히 많은 해악을 줘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만 계속 강조하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런 극한 음. 상황에서 뭘 중요하게 여길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아. 보는 장면들이 종종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말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네요.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셨을까요? 그리고 이후에 진짜 '이건 좀 그렇지. 뭐 이 식사할 때 보지 말라고 얘기라도 해야지.' 막 이런 미션이 있었어요. 이거야말로 아. 정말 인간이 환경에 줄 수 있는 피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미션이었는데 어. 그때 이낙준 작가가 했던 말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는데 진짜 어. 비위상하는 미션이었는데도 어. 막 사람들이 그 와중에도 웃고 떠들면서 미션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래서 우리가 최후의 인류가 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어. 그리고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저 생존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저런 분들은. 그런 생각이 어. 들었던 분들이 있었던 게 오히려 약간 그런 요소?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는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어. 역할들을 해줘 가지고 멤버 선택이 되게 잘 됐다는 느낌이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점점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아까 하나님도 얘기했지만 유승호 님도 저는 그냥 잘 큰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 그 영화 집으로를 봤던 맞아요. 저희 또래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맞아요. 저렇게 장성한 그쵸. 모습이 약간 이상하죠. 예. 근데 너무 착하게 잘 컸고 참하고 음. 근데 네. 자기 말로도 우주나 과학이나 뭐 해양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했고 실제로 미션 할 때도 음. 되게 잘 이해하고 빠릿빠릿했고 좀 쪼끔은 사실상 막내 포지션이나 다름없는데 리더십도 좀 있어 보였고 음. 그리고 뭐 이은지 님 같은 경우도 과학자들이 너무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를 보지 음. 못하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만 꽂혀 가지고 아. 그렇게 맞아요. 해결하는 미션이 아닌데 막 소위 삽질을 막 하고 있으면 아.
막 이제 다른 아이디어를 옆에서 제공하기도 하고 또 어.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쉽게 그냥 전문적인 용어들을 막 뱉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과학자분들이. 응응. 그럴 때 근데 죄송한데 그건 뭐예요?" 라고 이렇게 귀찮지 아. 않게 물어보는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아 보였어요. 아. 어. 아 뭔가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에서는 그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이 더 유리하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랑 관련되어 있을 것 같고 게다가 그 사회가 유지되는 데 되게 필요한 요소 중에 다양성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참 멤버 구성을 잘했다.' 요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이걸 쭉 보다 보니 이제 저는 마지막 회 하나만 아껴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음. 자연스럽게 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내가 최후의 인류가 되면 나는 어떤 캐릭터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지능캐도 있고 힘캐도 있고 뭐 분위기 캐도 음. 있고 다양할 텐데 음. 음. 하나님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음. 아 저는 그 지능캐이고 싶어하는 분위기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도 전공이 과학이다 보니까 '나 과학 좀 배웠다.'고 이것저것 좀 참견할 것 같아요. 막 "물은 이렇게 해야 음. 만들 수 있다."는 등 뭐 "사람이 생존하려면 이런 걸 꼭 먹어야 한다."는 등 막 "얘랑 얘랑 반응시키면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등 막 이런 거를 참견을 몇 번 하다가 그게 실은 이렇게 맘처럼 되지 않을 거고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다시피 음. 실은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닌데 자꾸 그런 면에서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음.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안 되면 '아유 안 되네. 말지 뭐.' 막 이런 캐릭터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선님은요? 저는 약간 멘탈형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음. 약간 그냥 "괜찮아."라고 하거나 음.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나마 긍정적인 걸 좀 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거보다 음. 낫잖아.' 뭐 이런 느낌? 만약에 우리가 아하. 벌레를 먹어야 돼, 단백질이 없어서. 그러면 응응. '벌레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 어. 않을까. 어. 그리고 아니면 잔머리? 제가 어. 약간 원래 용도가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네?' 같은 걸 좀 잘 찾는 편이거든요. 아이디어를 잘 내는 음. 편이거든요. 맞아요. 이번에도 최후의 인류를 보면서도 '아니 저기 보이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저거는?' 약간 이런 생각을 좀 아. 많이 했어 가지고 어. '잔잔하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잔머리로?' 그런 음음. 생각도 좀 했습니다. 어 맞아요. 저는 근데 생님이야말로 지능캐일 것 같아요. 뭔가 잔머리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거 별로 안 좋은 어감이잖아요. 근데 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학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인 거 말고 그거를 좀 잘 알고 있고 그걸 좀 잘 적용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음. 좀 이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상황에 맞게 필요한 걸 잘 찝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엔티제에 대한 편견과 샌님의 특징을 좀 버무려 봤는데요. 저는 음. 샌님 되게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는 굉장히 똑똑한 캐릭터일 것 같아요. 음. 음. 아 근데 저는 좀 생각보다 좀 포기가 좀 빠른 사람이어서 '생존 안 해.' 이렇게 포기해 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조금 이제는 좀 드는데 근데 또 이제 나의 생존이 다른 사람의 사기와 관련이 좀 될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좀 그럼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생존하는 데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정말, 정말 이런 상황이 별로 놓이고 싶지 않네요. 음. 음. 맞아요. 진짜. 그렇지 음. 않았으면 좋겠죠. 음.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는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최후의 인류
'생존 마지노선이 언제일까?'라는 상상으로 좀 마무리를 해 보고 싶은데요. 숫자로 답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음. 지금처럼 이 예능 프로그램 최후의 인류 안에 나온 것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겠지만 뭐 이런저런 환경의 위기들이 계속 닥치면 '지금처럼 풍요와 편의를 인간들이 누리면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연도를 좀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음. 저는 요즘의 체감으로는 한 2050 년대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 했습니다. 좀 굉장히 근미래네요.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맞아요. 근데 음. 이게 또 되게 급진적으로 오면이라고 생각했다가 근데 음. 지금의 풍요와 편의를 20 년을 더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뭔가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가 되면 너무 많은 게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왜냐면 3-4년 전이랑만 비교해도 저희 지금 느끼는 기후나 환경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그 저희는 보통 날씨를 많이 얘기하지만 날씨는 정말 그냥 하루하루에 대한 것들인데 뭐 하다못해 식물 종도 다 바뀌었고 그러니까 맞아요. 원래 뭐 사과가 나던 곳에서 더 이상은 사과를 키울 수 없게 되는 것들이 이미 한 5년 전부터 농사 짓는 분들은 되게 많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점점 가속화될 텐데 5년 후에 되게 많이 다를 것 같고 그러면 진짜 20년 후는 뭔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 뭐 전기도 진짜 저희 한창 강릉에서 물난리 났을 때 제한 급수하는 것처럼 해야 될 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들어서 뭐 제가 2050 년이라고 하는 게 '그때 인류가 멸종할 거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음. '지금처럼 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음. '최대한 천천히 오게 노력할 수 있는 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음. 됐습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 저는 근데 샌님보다는 후대일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음. 근데 한 2020 년쯤에 뭔가 "2025 년쯤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가 돌았던 적이 있어요. 음. 근데 그때서부터도 '그래. 이 속도면 2025 년에 지구가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그때부터 좀 생각하긴 했거든요. 음. 뭔가 '한계치에 다다랐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요새. 음. 음. 근데 제가 이제 미래에 황폐화된 지구를 실은 생각만 했지 그거를 이렇게 구체적인 이미지로 만드는 거가 쪼금 어려웠었는데 그걸 저한테 구체적인 음. 이미지로 딱 보여준 게 영화 인터스텔라였거든요. 음. 근데 그 영화 인터스텔라가 2060 년대 얘기래요. 아. 네. 별로 멀지 않았죠. 그쵸. 네. 그때 진짜 인류의 대부분이 엄청 척박하게 살잖아요. 막 대기에 먼지가 너무 음. 많고 그래서 음. 막 그냥 맨몸으로는 나갈 수가 없고 기후가 너무 안 좋아서 작물도 안 되고 막 그때 태어난 애들은 옛날에 "파란 하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무슨 이렇게 구전 동화 듣듯이 "그런 시기가 있었대." 막 이렇게 듣고 막 이렇잖아요. 음. 음. 사실 제가 그 인터스텔라를 안 봐 가지고 근데 그 묘사를 어. 보니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화대로라면 2060 년대 이전에 인류가 이런 걸 누리는 게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같이 누리는 거 끝나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샌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 진짜 2050 년대 정도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근데 진짜 한 몇 년 동안은 뭔가 너무 갈 만큼 가서 '인류가 뭘 어떻게 바뀌어서 막 이걸 늦출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 정도로 뭔가 스스로 좀 다크해지는 시기도 좀 있었는데 좀 약간 거의 희망을 잃은 거죠. 근데 그래도 나의 조카들과 후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이 나의 인생의 그 말기가 쪼금이라도 평안하기 위해서는 '아 그래도 어쨌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좀 다해 봐야겠다.' 요렇게 마음을 좀 다잡게 되긴 하더라고요. 음. 최대한 늦게 오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쪼금이라도 미뤄질 수 음. 있도록. 맞아요. 좋습니다. 굉장히 마지막에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음. 저희가 오늘 최후의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구의 멸망, 인류가 지금 같은 풍요로움을 못 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눠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음. 네. 오늘의 디저트는 또 다른 EBS 프로그램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음. 예능은 아니고 다큐멘터리인데요. 약간 디저트라고 하면 보통 달콤한 걸 생각하는데 이 다큐멘터리는 당연하게도 좀 씁쓸한 맛이 나겠지만 꼭 추천하고 싶었던 게 제가 최후의 인류를 보고 뭐 원래도 관심이 있긴 했지만 좀 이어서 보게 된 다큐라서 소개하고 싶었어요. EBS 다큐 프라임에서 음. 방송했던 인류세입니다. 아. 이 최후의 인류 PD님이 2019년에 제작했던 다큐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2020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어허. 어 인류세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이 왠지 잘 아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 아직 공식적으로 선택된 것은 아니지만 음. 지질학계에서 지금 시대를 뭐 신생대 사기의 홀로세라고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음. 그 1만 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지금 홀로세 안에 인간이 이제 살고 있다라고 보는데 음. 인간이 너무 많은 걸 지금 바꿔 놨기 때문에 이걸 맞아요. 통으로 홀로세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인류세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주장이 음. 한때 엄청 뜨거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인류세의 현실을 취재한 것이 요 다큐였습니다. 음. 저도 아직 다 보진 않았고 지금 천천히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뭔가 첫 화 같은 경우는 뭐 닭뼈, 현재 인류는 닭뼈를 지구에 남길 것이다. 어?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플라스틱을 남길 것이다. 요런 음. 이야기를 쭉 이어서요. 진짜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을 키우잖아요, 먹기 위해서. 그렇죠. 먹기 네. 위해서. 네. 진짜 마릿수로 압도적인 게 이제 닭이다 보니까 약간 고런 아. 것들을 다루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후의 음. 인류가 좀 예능적 요소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풀어냈다면 요거는 되게 많은 석학들이나 연구 결과 같은 걸 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또 정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취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 가지고 좀 함께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음. 뭔가 과학적인 이야기이면서 환경적인 이야기가 되겠네요. 음. 음. 어 네. 저는 인제 이 저희의 대화가 끝나면 우선 최후의 인류부터 정주행하고 인류세 요것도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후의 인류 PD님이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음. 꼭 필요한 내용이죠. 맞아요. 음. 음. 맞습니다. 어 오늘은 EBS의 예능 프로그램 과학 생존 서바이벌 프로그램 최후의 인류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뭐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어 보이는 요소들로 보기 시작했지만 보다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서 또 이제 마침 최종화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해 보고 또 보셨으면 해서 다뤄 봤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그 극한의 생존 환경에서 얼마나 좀 귀중한 것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었고 해서 여러분들도 다음 한 주에 짤막하게라도 이 최후의 인류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생존하기 위해 쓰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거나 음. 짧게라도 찾아보시면서 또 새로운 한 주를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내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